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와 환율, 유가를 둘러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최근 글로벌 증시를 흔든 주요 이벤트 점검하고요. 하반기 매크로 환경과 코스피 9,000 시대 투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캐비너시 의장의 첫 연설 그리고 FOMC 이렇게 좀 시장을 흔든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흐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6월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네. 뭐 그전에도 저희가 일본은행이라든지 ECB의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고 또 이제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또 대규모 그렇죠. 이벤트가 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많은 우려도 사실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무리 없이 소화가 됐고요. 이제 네. 그것이 아무래도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도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ECB나 일본은행이 금리를 뭐 올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뚜렷한 시그널을 사실은 던져주지 않으면서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또 스페이스X 상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의 쏠림 현상을 우려했지만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뭐 우주라든지 또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내에 있는 이제 AI 산업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정당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AI 버블과 과열론에 대한 것들을 좀 시켜주는 결과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했던 이제 FOMC인데요. 아무래도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시장이 조금은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긴 했지만. 뭐 케빈 워시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그 FOMC의 결과를 보게 되면 과연 연내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좀 의구심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점도표상으로 보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 평균값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인상과 동결이 상당히 팽팽하게 사실은 이제 맞닥뜨렸고요. 또 케빈 워시 의장의 어떤 발언을 보게 되면 당장 금리를 뭐 인상할 것처럼 뭐 얘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파적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서 결국 이제 이란과 네. 미국 간의 이 MOU 체결 자체가 유가 급락으로 사실은 이어지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물가가 둔화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커진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희석시켜줬다라고 좀 봐야 돼서 6월 뭐 지금까지 벌어진 여러 이벤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좀 핵심적인 사항은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MOU 타결과 그 후에 유가 급락이 결국 시장에 상당한 안정감을 좀 줬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FOMC라는 빅 이벤트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좀 중동 리스크가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유가 안정 흐름에 이제 시장이 주목을 했고,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모두 중단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이후의 이야기까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좀 하반기로 돌려보죠. 뭐 투자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주요 매크로 일정과 변수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뭐 매크로 지표 자체는 뭐 상당히 좀 견조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네. 크게 뭐 매크로 지표 자체보다는 사실은 매크로 지표를 결국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변수에 사실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급락을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가가 다시 뭐 지금 일요일 그 뉴스를 보더라도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 자체가 네. 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요. 결국 이번 MOU 자체가 60일간의 그 협상, 추가 협상을 사실은 좀 지정해 놨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 자체는 8월 들어가면 다시 우리가 그 이게 최종 타결이 됐느니 아니면은 또 이게 MOU가 자체가 이제 완전히 빠그러져서 결국 이제 또 유가가 들썩거릴 수 있는 어떤 네. 그 가능성 자체가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저희가 아무래도 예의주시해야 그것이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7월 4일이죠. 미국이 이제 건국 250주년이 이제 되는 이제 날입니다. 네. 이제 뭐 건국 250주년을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계좌라는 부분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계좌라는 거는 지난해부터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 $1,000씩 이제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계좌로. 그 계좌로 지급하게 되면 그 $1,000 자체가 주로 꼭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이제 주가지수 연동 상품에 사실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상당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뭐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내놓는 어떠한 첫 번째라기보다는 여하튼 그 부양 조치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경기라든지 특히 이제 뭐 소비자들을 위한 어떤 또 다른 어떤 부양책을 사실은 좀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8월 달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한 잭슨홀 미팅이 되겠죠. 네네. 뭐 항상 잭슨홀 미팅에서 미 연준의 중요한 정책들의 방향이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케빈 워시 의장 자체가 어떠한 발언을 할지, 다만 이제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에 그 FMC에서 보여준 또 평가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과묵한 의장으로 사실은 좀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과연 별다른 얘기를 할까라는 좀 의구심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워시 의장 자체가 이제 임기 초기니까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조금 굵직한 얘기들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기대를 좀 걸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사항이 하반기에 이제 물가라는 부분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도 있긴 하겠지만 시장이 지금 가장 관심을 갖는 건 하반기에 과연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됐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좀 초점을 맞춰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확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 조치,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미국과 이란의 협상, 8월 잭슨홀 미팅 등이 이제 시장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우리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코스피가 이제 9,000선을 돌파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의 핵심 변수는 역시나 좀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세요? 네, 최근에 뭐 환율이 다시 좀 불안한 모습을 또 보이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란과 협상 과정이 조금 난항을 겪다라는 부분 뉴스, 또 이제 최근에 좀 엔화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1,500원대 환율은 여전히 조금 원화 기준으로 보면 저평가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보면 연말까지는 1,450원대에 좀 수렴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유가가 뭐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락 안정이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제 그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그것이 결국 이제 달러 쪽에도 상당히 좀 안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무역 수지가 워낙 좋은 상황입니다. 흑자규모가 워낙 좋은 상황들인데 뭐 지금 반도체 오늘도 이제 20일까지 수출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좀 좋은 반도체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수급 구조상 뭐 여러 가지 조금 불안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그 무역 수지 흑자라는 부분 자체가 원화의 어떤 강세 심리 자체를 상당히 좀 지탱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다행스러운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지난 5월달에 공격적인 매도에서 최근에는 좀 순매수 사이로 좀 돌아섰고요. 이러한 기조 자체가 하반기에도 사실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에 이제 반도체 경기 자체가 여전히 조금 계속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뭐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 5월 또 6월 초와 같은 공격적인 매도 흐름 자체는 여하튼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상당히 원화 환율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조금 원달러 환율 하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뭐 유가와 달러 수급은 뭐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환율이 뭐 지금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흐름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시는 거네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유가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유가이기 때문이죠. 뭐 최근에는 그래도 유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반기 물가 흐름은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사실은 전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뭐 협상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당분간은 유가가 한 최소한 70달러에서는 이제 등락을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점이 거의 한 100불 초반대, 그러니까 120불 정도 됐다가 그냥 90불대에서 움직이다 다시 이제 7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큰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네. 보면 에너지 쪽에서의 물가 하락 기여도 자체가 상당히 좀 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많이 비교를 좀 해볼 네. 수 있는 당시인데 그때도 사실은 그러한 에너지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와 그럼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때 뭐 에너지 충격이라는 어떤 공통점은 있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자체가 물가를 더 올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상당히 차질이 됐었죠. 그것이 네.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실은 모든 물자가 부족을 하고 운송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물가 압력을 상당히 올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급망 차질이 에너지 부분에만 사실은 이제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공급망 차질 자체가 사실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고용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2022년에 미국 고용 시장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높았고 그때는 이제 노동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임금 상승률이 이제 올랐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이 뭐 생각보다는 견조하긴 네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2022년과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좀 노동 시장이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이제 서비스 쪽의 물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뭐 아시겠지만 북중미 월드컵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북중미 월드컵이 아마 7월 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월드컵할 특수 그러니까 뭐 호텔료라든지 항공료 이러한 것들이 이제 7월을 고점을 해서 좀 떨어질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유가 또 공급망 차질 완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그리고 월급 특수의 해소 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2023년에 경험했던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이 사실은 재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라든지 또 금융시장에는 다소 좀 훈풍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 그리고 임금 상승 압력도 완화가 되고 또 월드컵 특수까지 해소가 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뭐 금리, 환율, 유가 흐름, 뭐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업종에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에도 반도체 중심 장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뭐 반도체가 뭐 결국 이번 장을 네. 주도하고 있고 결국 앞으로도 당분간은 반도체 사이클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AI 투자가 되겠죠. 뭐 일부 지금 뭐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그 AI 기업들의 자본 조달 자체가 상당히 많다 보니 우려의 네. 시각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은 이러한 AI 관련 인프라 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여전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AI 투자 자체는 뭐 올해 내년까지는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마 반도체 경기 쪽에는 여전히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좀 저희가 뭐 우려하는 부분, 물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은 네. 결국 이제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자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좀 차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좀 투자 쪽에도 이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치프레이션 얘기가, 그러니까 애플도 뭐 이제 그래서 뭐 스마트폰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칫 이제 너무 반도체 가격이 뭐 좋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이제 수요를 둔화시키는 소위 이제 치프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하반기 물가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투자 사이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AI와 같은 수요 이러한 것들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우리가 반도체 호황이라는 이 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한 그 특수 또는 이 호황 국면 자체는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반도체 외에 좀 투자자들이 함께 눈여겨볼 만한 업종도 있을까요? 제가 강조드린 건 경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뭐 최근에 보면 AI 모델 자체도 수출을 이제 규제하고 하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국의 어떤 경제 또는 안보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 뭐 그것이 기술 패권과도 연결이 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좀 중요시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러한 거와 관련돼서 방산이라든지 조선 뭐 이러한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업종 자체는 여전히 조금 시장이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뭐 요새 뭐 시장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미국과 이란 간의 그 궁극적인 그 협정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걸프 국가의 이제 재건 사업 자체가 이제 네.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재건, 수요, 재건과 관련된 업종 자체는 상당히 조금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될지 좀 의견이 궁금하고요. 또 변동성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추천 좀 해주시죠. 예, 뭐 지금 구천선은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만선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미국 흐름이라든지 또 국내 여러 가지 재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주가 자체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자체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변동성 자체라는 부분 자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가 상당히 좀 네.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가 레벨 자체도 높고 너무 빨리 올라온 상황들 또 자금 자체가 일부 업종에 사실은 좀 쏠림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또 뭐 연기금이나 이러한 쪽에 또 리바랜싱 문제도 사실은 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등락이 있는데 그 등락에 대해서 너무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그 공포를 갖기보다는 사실은 좀 뭐 추가 매수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견뎌내는 그러한 어떤 좀 심리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하반기 쪽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변수도 뭐 또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어떤 이러한 현상이 과연 현실화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반도체 경제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는 하지만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 자체가 과연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큰 폭의 어떤 둔화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의 어떤 그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하반기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가 계속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수출 지표를 꼭 주목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9천 시대가 이제 만스피까지 꾸준히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